안녕하세요, 라드드 MD스펙입니다. MD세비입니다. 네, 10월 새친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지난달에는 내공님과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많은 신제품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공님과 정말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7월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촬영도 꽤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인데요. 저번에 내공님과 너무 제품에 대해서 서로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촬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이번에 쌤님과 함께 할 때는 좀 적절하게 분할해가지고 나눠 좀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7월 새친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4종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이 4종 헤드셋에는 노바 프로 U 무선이 있고요. 그리고 9 와이어리스, 7P 플러스 와이어리스가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는 한동안 저희 매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새롭게 들어온 브랜드고요. 이미 음질 좋기로 소문난 스틸 시리즈라서 그런지 처음에 저희 매장에 다시 입고되자마자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네, 7과 9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노바 프로부터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착용감이 좋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게이밍 헤드셋에서는 착용감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았었고, 이 7을 제가 다른 게이밍 헤드셋과 이 비슷한 금액대에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미 음질이 좋은 편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9 그리고 노바 프로 위로 올라갈수록 음질이 정제되고 그리고 깔끔한 음질을 느낄 수 있었고요. 노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제품이랑 유선 제품이 있는데 무선 제품이 더 비싼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유선이 더 음질이 좋다고 느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역시 유선의 위험이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모델은 라이미어스의 새로운 리뉴얼 모델 4종입니다. 이전에 했던 그 싸이, 그리고 모델 X, 그리고 에테랄, 그리고 프네오마가 모두 리뉴얼이 되면서 앞에 뉴가 붙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유닛 사이즈가 축소됐고 스위치도 위치가 변경됐고요. 사운드도 살짝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한 모델씩 설명해 보자면은 뉴 프사이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보다 스무스해지고 밀도감, 몰입감이 좋아졌고요. 뉴 모델 X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몰입감 있게 좀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변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운드 하모닉스도 좋아졌고 밸런스도 괜찮아졌습니다. 다만 싸이와 이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라이미어스의 그 탄산 같은 사운드 있거든요. 그 라임 특유의 뭐 레몬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모두 줄었어요. 왜냐면 이 모델들이 모두 새로 리뉴얼 되면서 금속 노즐을 빼버리고 일반적인 레진 노즐을 적용하면서 이전에 했던 그런 고역의 약간 짜릿하고 스파클링한 느낌이 모두 빠져버려서 좀 더 대중적인 성향을 띠게 됐어요. 그 다음은 뉴 에테랄인데요. 이 제품은 4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이전 모델과 뉴 모델이 성향 변화가 가장 적은 모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테이지는 엇비슷했고 음의 밀도, 음직력은 좀 더 좋아졌는데 약간 머디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소리가 좀 약간 처지는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모델을 계속 비청해서 들어봤는데요. 앞선 모델도 그렇고 동일한 볼륨보다는 새로운 뉴 모델에서 좀 더 볼륨을 살짝 올렸을 때 좀 더 소리의 응집력과 좀 에너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안정감 있게 올라간 느낌이었고요. 이전 격의 모델들은 모두 약간 소리가 좀 퍼지고 좀 음의 밀도가 좀 산만하게 펼쳐지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응축된 느낌,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 사운드 느낌으로 바뀌면서 성향이 약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뉴 프네오마인데요. 이 제품은 프네오마가 원래 예전에 플래그십인데 앞으로 아마 애니마라는 이제 새로운 플래그십이 나올 거기 때문에 프네오마는 9 플래그십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도 유닛 사이즈가 작으면서 약간 스테이징 표현이 살짝 수해진 느낌이 있는데 그 안을 이루는 음의 밀도감, 응집력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아졌고요. 이 제품 역시 에테랄과 마찬가지로 약간 머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AW의 A3H 플러스 럭스입니다. 네, 럭스는 A3H 시리즈의 4세대 모델입니다. 여러 번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 변화나 아니면 사운드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A3H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엔트리 모델로 쭉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1DD, 2BA 제품이고요. 교체형 페이스 플레이트를 적용했고, 그리고 유닛 각각 2개씩 스위치를 넣어서 이 사운드 변화와 디자인 변화를 직접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네, 럭스는 이전 버전 이 아사미랑 비교해보면요, 아사미는 조금 저음 강조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럭스는 여기에 부드러움을 갖췄으면서 밝은 음색에
고음도 살짝 열리고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튜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완전 업그레이드다 라고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대신 스위치로 인해서 이 사운드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플레이트 변화로 인해서 디자인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이어폰이 럭스입니다. 다음은 아스테린컨에서 나온 신제품 4종입니다. 다양한 구색별로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먼저 소개드릴 모델은 SP2000T의 개량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SP2000T 백동입니다. 아스테린컨 하면 예전부터 좀 하우징을 바꿔가지고 사운드 변화를 이뤄냈던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전에는 약간 살짝 무른 느낌의 약간 가벼운 하우징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좀 백동을 사용하면서 유닛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사실 이 제품이 처음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운드 비교를 못 해봤는데 예전에 있던 과거의 경험을 빌어보자면은 아마도 사운드가 좀 더 무겁고 진중해지고 밀도감이 있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모델은 이제 캠프파이어와 아스테린컨의 콜라보 모델 패스파인더인데요. 이전에는 솔라리스 X라는 이어폰을 한번 콜라보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약간 AK의 튜닝에 많이 담긴 듯한 많이 넓고 좀 부드럽고 좀 섬세한 사운드가 사운드의 주된 느낌이었는데 이번 패스파인더는 약간 캠프파이어의 튜닝에 많이 가미가 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솔라리스 2020 그리고 뭐 솔라리스 골드에서 느꼈던 사운드의 느낌을 패스파인더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좀 다른 점은 스테린컨 특유의 약간 그 부드러운 밀도감 그런 것들이 패스파인더 이번에 적용이 되면서 파운 사운드이지만 귀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재생음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모델은 제로원 블랙 에디션입니다. 제로원이라는 모델이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블랙 에디션으로 컬러가 좀 바뀌었고 기본 구성품에서도 기본 케이블 4.4단자를 추가로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1DD 2BA 그리고 마이크로 평판 드라이버를 탑재한 제품이고요. 앞서 설명한 그 솔라리스 X의 사운드와 궤를 거의 같이 하는 느낌입니다. 진득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넓게 퍼지면서 공간을 아우르고 좀 울림을 살리는 그런 튜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C2 이제 흑2라고도 부르는데요. 스테린컨에서 만든 꼬다리입니다. 네, 스마트폰에 연결 가능하고요. 이전에 P51은 3.5단자만 있었는데 이제 HC2 같은 경우에 4.4단자만 달린 제품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C타입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만 대응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OTG 젠더를 추가로 챙겨주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는 부드러우면서 힘이 느껴지는 아스테린컨 DAP의 사운드의 소릿결, 아날로그한 뉘앙스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튜닝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AME의 하이퍼C입니다. 네, 하이퍼C는 국내 브랜드 AME의 DSC 젠더고요. 이 디자인은 C타입 변환 단자에 이 DAC만 추가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간결하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 마이크가 포함된 이어폰을 연결하면은 통화나 녹음도 가능합니다. 네, 하이퍼C는 저음이 단단해지고 타격감이 증가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잔향이 적고 정돈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 저음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ME 케이블 젠더 2종 OTG 케이블 젠더와 OTG 라이트닝 케이블 젠더입니다. 이 라이트닝 젠더는 MFI 인증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애플 인증 오리지널 칩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AME 이어폰 4종이 또 있는데요. J1UR 그리고 J1UX, J2XR 그리고 J3H까지 있습니다. 네, J1UR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1DD 제품이고요. 가격은 99,000원입니다. 오버이어 타입이고 넓은 음상을 들려주는 1DD,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따뜻하고 그윽한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튜닝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에 파이널 E 시리즈 같은 것과 비교해서 파이널 E 시리즈는 스테이징이 넓진 않지만 응집된 그런 느낌을 이제 넣어줬는데 J1UR 같은 경우에는 음상은 좀 넓지만 그 안을 이루는 약간 소리의 밀도감은 살짝 좀 퍼지면서 느슨한 감이 있는 그런 튜닝이 좀 느껴졌고요. J1UX 같은 경우에는 같은 1DD지만 튜닝을 완전히 정반대로 만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음을 버리고 고역, 초고역 때 약간 올인한 듯한 튜닝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어쿠스틱한 분위기의 음악과 좀 잘 어울렸고, 보통 원딜이 저렴한 제품들이 저역대 위주로 튜닝한 거에 비해서 앞선 모델이 저음 튜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고음과 초고음을 살려가지고 좀 레어한 튜닝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2XR 2BA 모델이고요. 이 모델 역시 저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좀 더 매끄럽고 좀 더 나오는 편이고요. 중고역대의 매끄러운 그런 소리결이 좀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보컬용으로 꽤 좋은 느낌 인상을 받았고요. 앞선 두 원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음의 그레인, 매끄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J2X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매끄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J3H라는 모델입니다. 네, 원디디 2BA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저역대는 DD가 그리고 중역, 고역 이런 부분은 이제 BA가 잡아내가지고 전대역을 이제 아우르게 커버하려는 그런 AM의 약간 의지가 느껴진 튜닝이 좀 느껴졌고요. 네, 다음으로는 IFI 오디오의 고바입니다. 고바는 스틱형 USB DAC 앰프고요. 이 3.5mm, 4.3mm 출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음장 효과, 디지털 필터, 그리고 LED까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던 점이 특징이고요. 고바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X베이스, X스페이스 이런 음장 효과보다는 디지털 필터를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필터를 변환할 때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IFI 오디오 하면은 저음에 강점이 있는 브랜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의 이미지와는 달리 밸런스를 아주 잘 갖춘 사운드를 들려주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웨스턴 마하 시리즈입니다. 네, 10부터 80까지 총 8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예전에 웨스턴 하면은 그 음감용 시리즈로 이제 W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모델이 이제 10, 20, 40, 60, 80이 있었습니다. 사실 W30과 W50이 있었는데 망했어요. 사실 좀 강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나머지 모델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인기가 떨어지면서 약간 급하게 단종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새로 살려가지고 B30, B50이라는 약간 베이스 튜닝을 선보이면서 이런 제품들이 선보여졌습니다. 이전 W 시리즈의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번 마하 시리즈에서는 출시 때부터 이제 10, 20은 이제 엔트리 모델로 묶어놓고 30, 50, 70은 베이스 튜닝, 그리고 40, 60, 80은 레퍼런스 튜닝을 이제 담아내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네, 마하 10부터 마하 80까지 이렇게 한 모델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새 친솔 앞두고 이제 마하 시를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10과 20 모델이 에이스를 가는 바람에 약간 자리를 비워가지고 제가 아쉽게도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 6 모델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샵에 와서 30, 40, 50, 60 이렇게 순서대로 들을 게 아니라 30, 50, 70을 묶어서, 그리고 40, 60, 80을 묶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엠파이어 시리즈도 이제 EP 시리즈랑 X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모델도 그 시리즈별로 들었어야 됐었거든요. 자, 맨 처음에 마하 30을 들었을 때 이 모델이 이제 베이스 튜닝돼 있다 그래가지고 살짝 겁먹으면서 들었어요. 베이스가 얼만큼 세게 나올까 그랬는데 30에서는 사실 그 윈 모델들을 위해서 튜닝을 좀 약하게 집어넣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이스 튜닝 모델을 강조한 거에 비해서 저음이 그렇게 강조가 세진 않았다라는 게 인상이었고요. 웨스턴 하면은 그 저변에 깔린 약간 제나이저스러운 약간 따스한 부드러운 음색이 깔려 있거든요. 이번 30, 50, 70에서는 그런 부드러운 음색이 깔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간 음의 좀 명료도를 높이고 좀 악센트를 좀 집어넣고 약간 모니터링 성향이 좀 강한 그런 튜닝을 담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30 모델을 좀 비유하자면은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사골국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제 마 50은 이제 30대에 비해서 이제 음의 에너지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운드 엣지도 좀 더 좋아지고 모니터링 성향인 점도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하 50을 사골국에 소금 간을 적절히 친 그런 사골국이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고요. 마하 70 같은 경우에는 마하 30 그리고 마하 50에서 느껴졌던 그런 사운드 퍼포먼스가 좀 더 깊어지면서 중점의 보강이 생겼습니다. 팝 사운드를 들을 때도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이제 10부터 80까지 전 모델을 통틀어서 가장 펀 사운드 느낌이 있었던 느낌이었고요. 음의 강조가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사운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음의 하모닉스는 살짝 떨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골국이 또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50은 소금간만 친 거고 70은 이제 소금과 이제 후추를 같이 친 약간 그런 걸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확실하네요. 네.
다음은 이제 마 40, 60, 80인데요. 모두 레퍼런스한 성향을 띄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랫한 기조를 띄고 있고요. 이제 상위 모델로 갈수록 좌우 스테이징이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있고 60, 80으로 갈수록 좀 더 고음역대의 강조가 느껴집니다. 이제 스테이징과 함께 고음 강조 그리고 개방감 같은 것이 모두 이제 배가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마 40 같은 경우에는 W40이라는 모델과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W40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이제 웨스턴의 중심이자 레퍼런스 사운드였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있던 그런 두터운 음색과 그런 따스한 느낌이 빠지면서 이번에 살짝 어정쩡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음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짝 밍숭밍숭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고 마 60과 W60을 비청해서 들어봤을 때는 확실히 스테이징이 넓어지고 고음역대 개방감도 있고 모니터링 성향이 짙어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마 80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들었던 웨스턴 사운드와는 궤를 좀 달리하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중립적이고 엣지가 강한 느낌이었고요. 흡사 제나이저의 헤드폰 HD800S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다음은 심갓 듀1입니다. 듀1은 심갓의 포터블 DAC 앰프, 일명 꼬다리 제품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듦새와 마감이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사이즈도 부담이 없고요. 비슷한 금액대는 사실 없긴 한데 10만원 이하 꼬다리 중에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비교군 중에서는 해상력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공간감도 좋아지고 저음의 양감도 풍성해지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저음의 안정감이 생긴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저음을 좀 더 보충하고 싶다, 보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꼬다리 제품이었습니다. 심갓 꼬다리에 이어서 이어폰도 한 모델 같이 출시가 됐는데요. EN1000 킹 원더라는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그 실루엣은 EN700과 비슷한데 겉에 있는 디자인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 내부적으로 좀 더 풀체인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는 듀온 아까 말씀하신 꼬다리 성향과 거의 똑같아요. 엣지가 탄탄하면서도 저음의 풍성함, 울림이 좋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았던 이어폰입니다. 음의 중심이 좀 아래로 적절히 깔리면서 음의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네, 이 이어폰의 특징은 단자가 이제 교체가 가능한 건데 이 단자가 2.5단자, 3.5단자, 4.4단자가 아니라 저항을 각기 달리한 3.5단자예요. 기본적인 레퍼런스 튜닝을 베이스로 보컬 강조형 이제 단자도 있고 질감 표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단자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니 게이밍 헤드셋 2종, 인존 H3와 H7입니다. 이 두 개 제품은 소니의 새로운 게이밍 헤드셋이고요. 네, 보자마자 플레이스테이션이 생각날 정도로 그런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착용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착용감 하나만으로도 고를 수 있을 그럴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H3는 확실히 DAC랑 연결했을 때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고 이 비슷한 금액대 게이밍 헤드셋이랑 비교해보면은 사운드로 어필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냥 무난한 사운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7은 이 H3와 달리 무선 제품인데요. 이 무선인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더 낮다고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PC 앱을 따로 지원하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느껴졌고요. 네, 게이밍 헤드셋 하면 음질도 중요하지만 착용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착용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운드도 어느 정도 챙기겠다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은 IFI의 젠스트림입니다. 네, 젠스트림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룬, 에어플레이, DLNA를 지원한 네트워크 플레이어고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라고도 합니다. 네, 기기 내부에는 DAC가 없어서 별도의 외장 DAC를 필요로 하고요. 헤드폰으로 음감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젠덱 V2 그리고 좀 더 상위급에다가 스피커까지 좀 겸용해서 사용하실 거면은 젠덱 시그니처 V2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모델도 IFI 모델인데요. 젠 에어 캔입니다. 네, 에어가 이제 가성비 라인업이잖아요. 그래서 10만원 초반대 가격을 좀 형성하고 있고요. 이전에 있던 젠 캔의 이제 가성비 모델이죠. 4.4단자와 6.3단자 출력을 갖고 있고요. 게인도 3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헤드폰뿐만 아니라 이어폰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엑스베이스 플러스 그리고 엑스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브가 이어폰 M200입니다. M200은 시브가에서 내놓은 오픈형 이어폰인데요. 15.3mm
상당히 사이즈가 큰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채택했습니다. 디자인, 제품 마감, 사운드,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좋아서 이 출시 전에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출시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요. 가격이 77,000원인데요. 아주 미친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풍성한 저음이 받쳐주면서 이 안정적인 밸런스까지 갖춘 이어폰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브가 SV023입니다. LCP 복합 베릴륨 진동판을 적용한 5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고요. 기존 헤드폰과 같이 이 마감이나 이 착용감이나 모두 우수한 점을 느낄 수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드 헤드폰에 기대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밝은 음색에 시원한 중고음을 들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저음에 살짝 부드러움을 머금고 이 부드러운 저음 위에서 날카로운 고음이 느껴지는 이런 하모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밸런스를 갖춘 헤드폰보다는 재미가 있는 헤드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펙트 오디오의 커스텀 케이블 3종 세트, 시그니처 시리즈, RSS, 카드모스, 그리고 에로스 S입니다. 세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코넥스 라이트를 적용해가지고 MMCX와 E핀 두 종류를 이제 교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어폰에 맞춰가지고 단자를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RSS는 동선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선의 이미지 사운드를 그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푸근하고 묵직하고 웅장한 저역대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카드모스 같은 경우에 은도금 동선인데요. 새 모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RSS 대비해서 좀 저음은 양감은 적지만 탄탄한 느낌을 내주고 있고, 해상도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좀 중역대에 강점이 있는 케이블이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유려한 느낌과 함께 고급진 여운이 담긴 그런 사운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로스 S인데요. 이전에도 에로스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구조가 좀 다른데요. 이전 에로스는 이제 은선 2심 그리고 동선 2심을 해가지고 4심을 만들어냈는데, 에로스 S 같은 경우에는 1심 안에 은선과 동선을 같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전과는 좀 다른 튜닝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로스 S로 매칭하면 전체적으로 스테이징이 좀 넓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RSS가 저음 강조, 그리고 카드모스가 중음 강조라고 보시면은 에로스 S는 특정 대역의 강조보다는 전체적인 저중고 밸런스가 좋은 케이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끄럽고 약간 실키한 느낌을 좀 구현해 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 KPH40 유틸리티입니다. 네, 가성비로 유명한 코스의 헤드폰이고요. 이 유틸리티 코드라고 부르는 이 케이블을 통해서 3.5mm 그리고 C타입 라이트닝 플러그를 모두 대항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블들은 별매고요. 네, KSC 3호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사운드를 떠올리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KSC 3호의 헤드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 풍성한 저음과 함께 묵직한 타격감을 모두 느낄 수 있고요. 이 저음이 안정적인 플랫한 사운드의 헤드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에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6, 7월 농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에는 부디 신제품이 좀 적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좀 마칠게요. 근데 저희 더 들어올 브랜드가 있지 않나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부디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8월 새 친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